안녕하십니까, 팟캐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비판적 사고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비판적 사고란 곧 철학적 사고이기도 하고 합리적 사고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올바르고 바람직한 생각 내용을 말합니다. 이런 사고력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지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핵심을 먼저 말하자면 비판적 사고의 핵심이자 어려운 점은 근거의 보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의 보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판적 사고 혹은 합리적 사고, 학술적 사고 등과 같은 신뢰할 만한 사고는 현안 문제에 대한 주장과 근거로 구성되죠. 여기서 주장은 구체적인 내용일지라도 근거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이게 핵심인데 너무 짧게 말해서 어려워 보일 수 있으니까 이제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대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은 팟캐비이고 다른 사람은 A 회사 인사 담당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팟캐비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왜 이 회사에 취업이 안 되었죠? 담당자 대답이 팟캐비 당신의 학점이 낮아서 떨어진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팟캐비가 이상함을 느껴서 묻습니다. 같이 지원한 사람들 중에 빨개비라는 다른 사람은 학점이 저보다도 더 낮은데 취업이 되었던데요. 왜 그런 거죠? 그때 인사 담당자가 하는 대답이 이렇다고 해봅시다. 그건 말이죠. 빨개비 씨는 팟캐비 씨랑 다른 사람이잖아요. 자, 이러면 이때 여러분이 팟캐비라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속으로 헉,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멘붕이 올 겁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가 정확히 뭐죠? 팟캐비가 취업에서 떨어졌다는 것, 이게 주장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학점이 낮아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근거가 팟캐비에게만 적용이 되고 빨개비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즉, 근거가 보편성이 없는 겁니다. 보편성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근거가 진짜 근거가 아니게 됩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즉 A 회사나 그 인사 담당자가 어떤 의미에서든 생각을 잘 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근거의 보편성이 의미하는 겁니다. 참고로 근거의 보편성이라는 이 용어는 단순한 논의를 위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인사 담당자가 빨개비 씨는 학점은 낮지만 사회봉사활동 등 인성평가에서 큰 점수를 받았으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건 합리적일 수 있죠. 이런 걸 생각하면 근거의 보편성이 없어도 사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도 근거의 보편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근거가 좀 복잡하고 두 사람은 그 중 일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팟캐비가 이렇게 따진다고 해봅시다. A 회사의 취업평가 요소를 모두 열거하고 그것들을 A 회사 방식대로 종합했는데도 자기보다 더 점수가 낮은 사람이 취업되었다. 왜 그러냐? 그때 또 빨개비는 팟캐비 씨와 달라서 그 점수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인사 담당자가 말한다면 역시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근거의 보편성이 없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평가 요소를 모두 종합한 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거의 보편성이 없다는 것을 요즘 유행하는 다른 말로 이중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잣대가 하나 있으면 그 기준은
모든 것에 보편적으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개진할 때 평가 기준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쉬워 보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자신은 앞뒤가 맞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근거의 보편성을 유지하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낙태 합법화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경우를 봅시다. 당연하게도 주장은 크게 둘로 나뉘죠. 찬성과 반대. 찬성의 경우를 보면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 여성의 신체를 여성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근거의 보편성을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성매매 합법화에도 찬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자신이 결정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성매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매매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를 보면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태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시 근거의 보편성을 적용하면 이런 사람들은 팔이나 모기를 포함해서 생명이면 뭐든지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태아도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럴 경우에는 정자나 난자도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짜증이 팍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쩌라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낙태를 합법화해야 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떤 생각과 주장을 하든 그것이 일관적이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기본 조건을 말하는 것이죠. 즉 근거의 보편성 말입니다. 다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여성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이유로 낙태와 함께 성매매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적어도 올바르게 근거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죽이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낙태도 안 되고 정자나 난자를 죽이는 것도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그것도 근거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최종적인 주장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겠죠. 이런 근거의 보편성에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주장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나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근거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의 보편성 측면까지 고려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주장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별로 수긍을 안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모든 학문과 연결되고 철학에도 연결됩니다. 특히 소크라테스 철학에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그것이죠. 일단 이 동영상을 보시면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면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를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영화란 무엇인가? 소피스트 네가 잘 안다며. 소피스트 왈 주토피아 배트맨 같은 것이 영화야 라고 답하죠. 그럼 그것은 영화 예들이지 영화 자체가 아니야. 영화 그 자체란 무엇일까? 소피스트의 대답은 예를 들어 움직이는 모습과 소리를 같이 들려주는 것이 영화야. 그럼 소크라테스 왈 네 말대로 하자면 연극도 영화가 되겠군.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 소피스트 왈 그거야? 글쎄. 그럼 네 생각은 뭐야? 소크라테스 왈 나도 잘 몰라. 같이 생각해보자. 대화 끝.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근거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화란 이런 거니까 라고 근거를 삼기 마련이고, 그래서 영화란 무엇인가는 근거를 말하는 것이 되죠. 한편 소피스트들이 하는 대답은 많은 사람들의 사고에 있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비록 나름대로 지식인들이긴 하지만 지식은 지혜가 아니죠. 그래서 핵심적인 생각이 기본 조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반박하는 방식도 중요한데 근거가 보편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살펴봅니다. 즉 소피스트가 말한 보편 개념이 정말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말입니다. 대화의 끝을 보면 소크라테스 자신은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게 무책임하거나 상대를 골려주는 것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소크라테스 대화는 생각하는 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그 생각의 내용이 뭐냐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단 올바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인 대화법의 의미를 우리의 사고에 적용해 보면 올바르게 생각하기 위한 조건인 근거의 보편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라톤 철학에서도 이것이 연결됩니다. 바로 이데아 개념이죠. 플라톤 철학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들보다는 보편성을 가진 이데아가 중요한데, 사실 이것은 우리 생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결론, 즉 최종적인 주장을 중요시하는 것 같지만 그 주장은 모두 근거에 의해 결정되고 또 근거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즉 근거는 관련된 모든 것, 더 많은 것에 대한 생각이죠. 한편 결론은, 즉 주장은 그 중 하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더 많은 것에 대한 생각이 그 중 하나에 대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 우리 생각의 핵심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비교를 해봅시다. 첫째는 주장이 같지만 근거의 적절성이 다른 경우입니다. 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 살인자는 용서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죽였긴 하지만 그 대신에 수십 명을 살렸지 않은가? 라고 말하는 경우죠. 다른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 살인자는 용서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저 살인을 당한 피해자도 어차피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을 죽인 것일 뿐 아닌가? 두 경우의 주장은 결국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지 몰라도 이 생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죠.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주장이 같을지라도 근거의 적절성이 매우 다르면 그 생각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역시 매우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주장이 다르지만 근거가 모두 적절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즉 저 살인자는 용서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죽였긴 하지만 그 대신에 수십 명을 살렸지 않은가. 아까와 같은 경우죠. 그 다음 경우는 저 살인자는 용서하면 안 된다. 반대 주장. 왜냐하면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를 수십 명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경우는 주장이 서로 다르지만 각각의 근거가 그래도 모두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주장보다 더 생각에서는 핵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근거의 보편성은 수학 개념의 보편성과도 연관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불변의 법칙 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과학은 모두 보편성이 있는 이런 법칙들을 추구하죠. 이상으로 생각에서 근거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조건을 근거의 보편성이라는 말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판적 사고를 해나가는 점에서
즉 올바르게 자기 생각을 해나가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밖에도 혹시 철학에 관심 있으시다면 제가 쓴 영화로 읽는 서양 철학사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